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중앙 조금 보다 말았어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차 중앙부터 가볍게 좀 복습을 좀 하고 등차 중앙 복습하고 오늘 등비 수열 들어갑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원래 등차 수열 일반항 하면 등차 수열에 합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합 나간다 그랬어? 안 나간다 그랬어 지금? 나 합 지금 안 나갈 거예요. 합은 언제 나갈 거냐면 시그마 나가고 나갈 겁니다. 왜? 그게 더 나아. 왜? 요즘은 다 시그마랑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시그마로 보면 등차 수열이 좀 더 쉬워집니다.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그것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뭐라고? 너? 내일로 1시까지 응. 안 오면 뭐 집에서 라이브 들어야지 뭐. 그러면 너 이제 마지막 단원 모르는 거지 뭐. 그 마지막 단원 해야 되는데. 통계적 추정. 너 시험 범위의 끝. 내일 거기 나가고 확통은 끝낼 거거든 진도. 확통은 내일 나가는 게 네 교과서 끝이에요. 네 교과서에 마지막 단원 남아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등차 중앙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까지는 얘기했어. 다음.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는요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표형 5번 여기서부터 1번 2번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빠르게 보고 갑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시면은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존재하는데 세수의 합과 곱이 적당으로 나와 있고 우리는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문자 설정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여기 1번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뭐냐면 이렇게 얘네들 문자를 설정해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문자는 웬만하면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하겠니? 등차 중항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등차 중항은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수열이 있을 때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딱 가운데 거를 얘기하는 게 등차 중항이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문자를 설정할 때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하나는 공차만큼을 뭐 해주면 되는 거고 빼주고 하나는 공차만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풀마루식을 좀 바꿔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좀 주된 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풀말을 섞어서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좀 섞어서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보이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 세수를 뭐 하라고 했냐면 합, 더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곱하라는 게 두 번째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거를 문자로 잡아서 그 다음에 우린 얘네 세수의 합을 구하는 게 2번이야. 그러면 합을 좀 구해보게 되면 우린 여기 있었던 얘 A-D랑 여기 있었던 A랑 그 다음에 A 더하기 D 얘네까지 다 더해볼 수가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다 날아간다라는 것도 눈치챌 수가 있게 됩니까? 누가 다 날아가요? 이렇게 해서 타닥 지워지는 게 하나 있잖아. 그게 바로 누가 지워져? 그치? D가 지워지면서 결국 얘는 몇 A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 몇 A만 남게 돼? 그치? 3A만 남게 돼요. 즉 가운데 걸로 문자를 기준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공차 정도는 지울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야. 이런 게 하나의 테크닉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크닉이라서 문자를 잡을 때는 어느 거의 기준을 잡을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는 3A를 구했을 때 그 3A가 지금 이제 세수의 합 얘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치? 얘가 현재 12가 되었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돼. 이게 1번.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이렇게 3A가 12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가 얼마가 되었다? 그치? 3으로 나누면 되니까 A가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곱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곱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곱은 A 대신에 4를 집어넣게 되면 약간 얘네들이 좀 달라지는 게 여기는 4-D와 4 더하기 D와 그 다음에 숫자 4를 곱해준 게 곱이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셋을 싹 다 곱한 게 얼마가 되어버렸냐면은 요렇게 얘가 현재 28이 되었다라고 하니
오히려 4로 나눠주면 얘네들이 합차가 되니까 전개가 될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차로 전개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로 나눠줘.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전개해주게 된 결국 우리는 16 마이너스 0 뭐냐면 7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공차 제곱을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럼 공차 제곱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차 제곱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따라서 공차 제곱을 구해봐. 그럼 공차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축축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공차 제곱은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16-d 제곱이 7이다. 그럼 d 제곱은 9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9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가 문제는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공차를 찾을 수는 있기는 해. 그치? 공차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일 거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어쨌든 똑같은 거 나올 거고 3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수의 수열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요. 이렇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곱을 두고 풀어야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제곱을 두고 풀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수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수열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이 더러워질 거를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이 더러워질 거를 항상 각오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냥 뭐 할 거냐면 얘를 요대로 두겠습니다. 알겠지? 왜? 얘가 가끔 루트가 나올 때도 있어요. 루트 나오면 계산이 귀찮잖아요. 그럴 땐 두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세수의 뭐의 합을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여기는 세수의 결국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니까 결국 우리는 A 정도만 집어넣어. 그러니까 A가 다 4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4-D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4 더하기 D 얘네들을 싹 다 뭐 해줄 거냐면 제곱해서 더해주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싹 다 제곱해가지고 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제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싹 다 더해주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얘부터 전개한다. 그럼 얘부터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은 16.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8D.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더하기 D 제곱이랑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래서 16이 그대로 나오고 얘도 전개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16 더하기 8D 그 다음에 더하기 D 제곱까지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누가 지워지냐면 마이너스 8D랑 플러스 8D가 서로 지워지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요. 끝났다. 왜? 컷. 어차피 문제가 되었던 D는 다 지워졌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D제곱과 상수만 남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D제곱 구했잖아. 얼마라고 이미. D제곱 다 얼마라고 구했어요? 우리가 9라고 구했지. 여기까지는. 그럼 뭐야? 여기다가 다 9를 때려 넣어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됐어요? 안 빨라? 빠르지 너. 좀 빨랐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흐름 잡았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찾은 거야. 요구하는 건 얘네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 됐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거 찾은 거예요. 오케이? 이따가 다시 물어봐. 알겠죠?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16을 3번 더하면 48. 거기에서 우리는 D제곱 9를 2번 더하니까 18까지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럼 48에다가 18을 더해보세요. 정답 얼마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 얼마죠? 66이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그래서 66이다. 그래서 1번 답은 66이요.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답 66.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가볍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설정할 때 웬만하면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숫자를 설정해봐. 그러면 오히려 식이 좀 간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여기까지 됐죠? 됐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기출문제인데요. 2번 별표 하나만 쳐주고 2번을 하려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는 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를 좀 복습을 시켜줄 테니까 그거 하나는 좀 잘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기억나면 괜찮은데 기억 안 나면은 제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1학년 때 배웠죠.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해주는 거. 이걸 지금 여기까지 생각해서 같이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린 여기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세 근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 여기는 요 세 근을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그 세 근을 나는 지금부터 알파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감마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주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았을 때 우리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서 우리가 세 개의 관계식을 뽑을 수 있다는 게 3차 방정식의 근계관이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계관은 여기서 세 개의 관계식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 세 개의 관계식이 뭐였는지를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찾으러 가보자.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세 근에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얘네 셋을 뭐한 거를 구할 수 있어요. 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세 근을 싹 다 뭐한 것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처럼 다 곱한 것도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한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다 곱한 것도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누구냐면 두 개씩 묶어서 곱해준 거. 됐나 여기까지는요? 두 개씩 묶어서 곱해준 거. 그래서 우리는 두 개씩 곱해준 거. 그랬을 때 얘네들을 잡아준 거를 싹 다 뭐 해준 것도 나오냐면 더해준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세 가지 관계식이 딱딱딱 잡힐 텐데 그 세 가지 관계식이 바로 뭐가 되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세근의 합부터 갑니다. 그럼 세근의 합이죠. 그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잡아주면 된다 그랬습니까? 몇 차분의 몇 차예요? 세근의 합은? 3차분의 2차, 2차분의 3차요. 그치. 항상 최고차항이 분모에 걸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항상 3차분의 2차. 요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해줬다, 그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학년 때 해줬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들을 가지고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세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3차분의 몇 차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3차분의 몇 차? 1차야, 상수야. 세근의 곱이야. 세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요? 그치. 얘는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차분의 상수. 이게 현재 세근의 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아준 건 두 근의 곱들의 합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두 근의 곱들의 합은 결국 몇 차분의 몇 차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들의 합은 몇 차분의 몇 차가 되었다? 그치. 3차분의 1차가 된 거지. 그래서 얘네 있는 것들 자체가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3차분의 1차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셋을 짜르륵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찾은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근각의세 관계라는 공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나는 저기는 저 방정식을 풀 거라고 똑같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풀 테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잘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현재 저기 있는 제 그러니까 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kx에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맞지? 더하기 4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요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 실근을 잡아서 나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수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냐면 K. 즉 다시 하면 여기는 1차항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자, 이거 대입해서 구하면 흑우죠. 왜? 알파도 모르겠고 베타도 모르겠고 감마도 모르겠고 하지만 얘네 셋은 현재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적어도 얘네들을 문자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자체를? 이거 자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전제를 깔아봐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문자 설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지지. 그럼 얘네들이 등차 수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문자를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해봐. 그럼 여기서 문자 설정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가운데 거의 기준 잡는다고 아니면은 양 끝에 거의 기준을 잡는다고? 가운데로 잡아야 문자가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지. 왜? 하나는 그럼 공차 뺀 거고 하나는 공차를 더한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베타를 나는 지금부터 A라고 잡을게. A 안 썼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알파는 여기에서 공차만큼을 더한 겁니까? 뺀 겁니까? 얘는 공차만큼을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얘는 공차만큼 뭐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는 공차만큼 뭐 한 거예요? 뺀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A에서 공차만큼 뺀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얘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A에서 즉 여기 있는 가운데 거에서 공차만큼을 뭐 한 거라고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한 거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A 플러스 D 요렇게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끄덕끄덕끄덕. 됐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문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거야. 근계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근과 계수를 가지고 관계를 잡아놓은 게 얘네 셋이잖아요. 다시 하면 우리는 근들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할 거야. 그거를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3차 방정식의 각각의 항들에 대한 계수들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근계관이야. 그러니까 근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를 정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근계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근계관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더러운 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한다? 얘네 셋을 차례대로 차르륵 다 대입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요. 1차항을 구하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최대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거고 우리는 2차랑 상수를 알고 있고 3차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한다? 얘네 둘을 이용해서 먼저 공차랑 차창 찾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끄덕끄덕 괜찮아?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first 세근의 뭐를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세근의 합은 얘네 셋을 더하는 거야. 알겠지? 얘네 셋을 싹 다 더해봐. 그럼 몇 A밖에 안 남아요. 얘네 셋을 싹 다 더하면 몇 A밖에 안 남지? 그치? D는 다 죽고 A만 남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 A밖에 안 남냐면 3A밖에 안 남아. 그때 여기 3A가 결국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가 되었다고요? 세근의 합이니까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2차분의 1차가 되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가운데 거 나왔지? 맞지? 아 3차분의 2차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3차분의 2차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A 나왔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치. 가운데 게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근의 곱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세근의 곱,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셋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 A 대신에 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랑 마이너스 2 더하기 D랑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마이너스 2까지 곱해준 거 이렇게 세 개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냐면 얘가 또 마이너스 3차분의 상수가 되니까 얘가 결국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고 얘네들 전개하게 되면 합차라서 축축축 전개하게 되면 4 마이너스 공차 제곱 나오게 될 거고 그때 4 마이너스 공차 제곱이 얘 축 나눠주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가 된다는 거에 따라 그래서 옮겨주게 되면 그래서 공차 제곱이 얼마가 돼버리냐면 이렇게 공차 제곱이 2가 됩니다. 봐봐. 이렇게 루트 들어가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공차가 루트라는 소린데 이걸 루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더 더러워질 뿐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루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할 거야? 문자로 계산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너네한테는 익숙하거든. 중3 때 문자로 전개하는 걸 많이 배우니까. 그래서 나는 문자로 전개해서 세 번째 얘를 쓰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두 군의 곱들의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곱합니다. 즉 얘네 둘을 곱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A 제곱 마이너스 뭐가 나올 거냐면 AD.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해서 그래서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몇 D가 나올 거냐면 AD.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서로 곱하니까 결국 우리는 A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제곱이 나오냐면 D 제곱까지. 얘네들을 싹 다 더해서 만들어낸 결국 여기 있는 얘 3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니까 얘가 얼마가 들어오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얼마? 4.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4 한 12에서 결국 D제곱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D제곱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D제곱이 얼마예요? D제곱 얼마라 그랬어 문제에서? D제곱 뭐라 그랬어? 얘 2라 그랬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2를 그냥 집어넣어서 빼면 돼. 그러니까 12 빼기 2 해준 게 답인 겁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12 빼기 2 하니까 정답 얼마? 그치.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정답은 그래서 10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할만은 할 겁니다. 다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등차 중앙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등차 중앙 쓰고 싶으면 3개의 숫자가 주어졌고 걔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은 어디에다가 문자를 기준 잡아놓고 푸는 게 편하다고? 가운데다 잡아놓고 풀어야 공차나 이런 거 찾기가 편하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1-1과 5-1과 5-2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얘네랑 똑같은 것들이니까 이 두 개 지금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5-1이랑 5-2 4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시간은 여기까지만 드려볼게요. 아마 해봤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좀 할만하실 텐데 연습을 좀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왜? 그러니까 왜 내가 저렇게 썼는지를 생각하면서 풀면은 아마 너네가 문제 풀 때 좀 편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10쪽 가보자. 이제 빡센 거 하나 들어갑니다. 빡센 문제 하나 볼 테니까 이거 10번 하나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 수능 트렌드입니다. 최근 수능은 이딴 거 좋아합니다. 이딴 거 너무 좋아하고 이거에 몇 점 깔고 가냐면 4점 깔고 갑니다. 그리고 오답률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이 유형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트렌드고요. 작년까지 내가 안 해줬던 유형인데 올해 새롭게 추가한 유형입니다. 그 말은 곧 올해 추가했던 소리는 작년까지도 안 했는데 올해 새로 추가한 유형이라는 건 최근 내신이랑 수능이 다 이걸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잡고 가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거랑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뒤로 넘어가 보시면 배운 내용 확인하기 한번 가보실래? 배운 내용 확인하기 한번 가볼래? 14쪽인데 14쪽 잘 한번 펴보세요. 14쪽 가보시면은요. 14쪽에 12번 있죠. 14쪽에 12번 있지. 그게 지금 저 유형이에요. 저 유형을 활용한 수능 문제입니다. 네, 수능 나형 문제고 레벨 3니까 레벨 3니까 제껴야지 이러지 말고 한번 도전은 해보세요.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가져갑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아이디어만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가져가기만 하면 얘는 쉬워요. 할만할 거야. 알겠지? 그 레벨 3 치고 걔는 생각보다 할만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 아이디어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스스로 집에 가셔서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습은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는데 우리는 어쨌든 얘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잘 봐. 대표형 6번입니다. 대표형 6번이에요. 거기 아니야. 거기에는 뭐, 야, 유형도 안 듣고 뭐 벌써부터 연습 문제 풀라 그래. 어? 유형도 안 듣고 뭐 벌써부터 풀라 그래. 성격 급하게 잡지 마세요. 어차피 급해봤자 너네 마음만 더 조급해질 뿐이야. 급할수록 천천히 되돌아가라 그랬어 지금은. 알았죠? 5월은 그래도 되는 시기입니다. 알겠죠? 5월은 그래도 돼. 대신 너무 놀지나 말고. 다음 주에 설마 인하대 가겠다는 후구 고이들 없지? 다음 주에 뭐 인하대 소문 들어보니까 연예인 대단한 인간들 온다던데. 몰라, 나도 소문은 들었는데 연예인이 어쨌든 여자 연예인도 장난 아니고요. 남자 래퍼도 뭐 되게 유명한 애도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 봐봐. 야, 가려고 벌써부터 각재고 있지. 수목금인데 수목금이래 축제가. 응. 그러니까 딱 빠지기 좋은 날들이지. 빠져봐 어디 한번. 목요일날 진도 나갈 거고 금요일날 진도 나가버리기 전에. 어? 어? 수요일은 괜찮지. 수요일날 걸그룹 괜찮은 애들 온대요. 진도 나가지. 화목은 계속 진도 나가야 돼. 니네. 6월 3일이에요. 다음 주는 5월 15일이거든. 뭐 5월 15일 날 선거하는 줄 알아. 자, 보십시오. 아니 이번에 라인업이 화려하대. 아니야, 트와이스 아니야. 있지.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지금 수업 빼고 있지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진다니까. 야, 이번에 미쳤다니까 라인업이. 자, 보세요. 야, 이거나 보세요. 자, 어차피 있지는 거기서 어깨춤을 추면서 워너비를 추겠죠. 워너비를 추겠죠. 근데 있지가 워너비 춘다 해가지고 너네한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나 보세요. 자, 응? 잔나비가 목요일이지. 씨. 나 못 간다고. 야, 내가 가면은요. 학교에서 버려져요. 학교에서 뭐야?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왜 왔어? 하면서 그 이제 정혜리 보면 이제 그 진지 씨가 하이킥에서 까자 이거 하잖아요. 딱 그거 당해요. 까자 이런다니까 이제 나한테. 그래도 까자 당한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화석이 아니지. 이 정도면은 고인돌로 세워줘도 돼요. 나요? 내가 학번이 이거거든요. 고인돌입니다. 초고인돌이죠. 야, 구석기도 넘어갔어. 기원전이야.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야, 어쩌라고. 17학번이 여기 있어. 왜? 야, 내가 05학번까지 왔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05학번까지 왔어요. 05학번. 05학번인데 2학년이래. 2018년도였는데 2학년이래.
그래서 나랑 같은 전공 들었어요. 2학년. 근데 졸업장 갖고 오라 그래서 학원에서 졸업장 갖고 오라 그래서 부랴부랴 듣는다고 하던데. 응. 그때 그 형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만 형 들어가지고. 자, 이거나 보세요. 그 형이 학원 괜찮다 해가지고 내가 그 형 때문에 학원에 들어갔죠.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원래 학원 강사가 꿈이 아니었어. 나 원래 학원계에 종사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응? 원래 교사였어요. 난 원래 학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인 건 맞는데 나는 원래 진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니네를 시험 문제로 고통을 주고 나는 사교육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지. 원래 그게 내 꿈이었어요. 고통을 막는 입장과 고통을 주는 입장. 고통을 막아주는 입장이 사교육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고통을 주는 입장이잖아. 나는 고통을 주는 입장이 되고 싶었어요. 왜? 니들이 아무리 학교쌤을 욕해도 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버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러면. 원래 나는 딱 그거를 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원래 학원 강사 처음 입문할 그래서 그걸 어떤 걸 안 내고 어떤 것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니들을 효과적으로 평균 10점을 만들까를 내가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독성이 강해요. 요게 이게 중독성이 강해. 어? 교사는 이게 굉장히 낮아요. 명예가 있잖아. 이게 굉장히 낮아. 내가 월급을 알거든요. 너네가 네이버에 검색해봐. 월급 다 나와. 근데 선생님들 그 월급 받고 너네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를 안 한 이유가 이해가 될 거예요. 교사 초봉이 180인가 19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사 초봉이 되게 낮아요. 특히 여자가 교직에 딱 처음 들어가잖아. 남자는 군대 간 게 다 공무원은 인정이 되니까 호봉이 그나마 높게 책정이 되니까 남자는 처음 들어가면 200 나오거든. 근데 여자는 그 정도도 안 나와. 담임하면 1년에 20만 원. 담임하면 1년에 20만 원밖에 더 안 주니까 한 달인가? 그래서 2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주니까. 야, 너네 생각해봐. 20만 원 주고 학부모 인원을 30일 내내 받으라 그래. 그럼 너네 할 거야? 20만 원으로 니네 부모님 맨날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다쳤잖아요? 학폭위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해. 그런 거 할 거야? 너네? 응. 그래서 교사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표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표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수업 들으면은 뭐야 왜 학원 선생님보다 수업을 못하지 이 생각 들 텐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걸로 굴러가는 사회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걸로 굴러가는 사회다 보니까 군대가 더 많이 준다니까 오히려. 자, 여기나 보세요. 그래서 남자애들은요 할 거 없으면 군대 가세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아니야, 갈 수 있어요? 왜 사이버 2번 들어갔잖아. 그것도 병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한 번 들어가고 재입대를 할 수 있어요. 간부로. 왜 장교로 인가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노예 되는 거지.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 계엄 끌려가고 계엄 끌려가고 하는 거죠. 안 잡혀가겠지? 마이크 키고 얘기했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 해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자, 이거나 보세요. 자, 이거나 보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이거는 어쨌든 뭐 딴소리를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본론 넘어가자면 이건 수능에서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인문편이니까 내가 일부러 쉬운 거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인문이니까 일부러 쉬운 거 가져온 거고요. 수능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요. 의외로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왜? 잘 봐. A에는 현재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동그라미 쳐봐봐. 그러니까 AN이 현재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만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AN 자체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구한다면 얘가 현재 첫째 항 A1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는 n-1에 결국 뭐가 되냐면 공차 D가 된다. 이 정도는 이미 외웠죠. 어제 배웠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항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제2항과 제9항을 현재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걸 이용해서 제2항과 제9항을 표현을 해볼 수 있니, 없니? 있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가지고 A2와 그 다음에 A9를 표현을 좀 해봐. 그럼 A2는 나는 첫째 항 자체를 A라고 잡아서 가게 되면 결국 A 더하기 우리 2 빼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D.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9 같은 경우는 얘가 그래서 A고. 그럼 여기 9 빼기 1 하면 8이니까 그래서 더하기 몇 D가 될 거냐면 8D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잡아서 A2랑 A9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끊어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현재 뭐가 완벽하게 똑같고 부호만 서로 뭘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요? 절대값이 같고 뭐가 현재 서로 반대인 그런 수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수열이다. 이게 현재 제2항과 제9항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부호가 서로 반대다. 이거는 관심 없고요. 어차피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완벽하게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거야? 다른 거 나온다는 거야? 똑같은 거 나온다는 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식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절대값으로 풀렸을 때 나오게 되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우리는 A2의 절대값과 A9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 더하기 D의 절대값과 여기 있었던 A 더하기 8D의 절대값이 완벽하게 같더래.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절대값을 푸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그래서 절대값 푸는 게 가능하니까 절대값을 풀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얘네 절대값 없애주려면 양변에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제곱해준다.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거 제곱하게 되면 식이 좀 더 더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떤 성질을 좀 쓸 거냐면 이런 거. 만약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으면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얘 절대값 둘 다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A랑 B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A는 B에다가 결국은 뭘 붙인 거랑 같다는 소리냐면 풀마 붙인 거랑 같다. 이 얘기 아니에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치? 왜? 부호는 서로 달라도 상관없는 거야. 절대값의 의미는 여기 원점에서부터 얘 점까지 떨어져 있는 실제적인 그 간격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값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아예 똑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쓰게 되면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은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좀 더 이용하게 되면 얘네들은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푼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 다 절대값 바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D와 그럼 여기도 절대값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A 더하기 8D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같을 거라는 거야? 다를 거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건데 풀마는 한쪽에다가만 붙이면 되는 거죠. 하나는 기준 잡아서. 그래서 우린 뒤에 거에다가 원래 풀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에서 깔았지. 부호가 서로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니까 남은 거는 당연히 그 플러스에다가 뭘 붙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인 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에만 마이너스 붙여주게 되면 결국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지. 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란 소리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란 소리야. 그러니까 음수, 양수가 서로 달라지는 애들인 것뿐인 거예요. 숫자는 똑같고. 그럼 걔네들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만 주면 되잖아. 근데 둘 다 주면 어차피 도친 개찐이니까 뭐야? 한쪽만 주면 돼. 그럼 아예 똑같아지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만 주면 아예 똑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한쪽만 준다.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만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하나는 자기 자신이랑 그래서 둘이 같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그때 여기에서 우리는 A 더하기 D랑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D랑 서로 같다라는 거 나와서 축축 넘어가게 되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축축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이 A랑 결국 마이너스 몇 D랑 같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그래서 마이너스 9D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1번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A랑 마이너스 9D랑 같다. 이거 가지고 뭐 나중에 정리하면은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제 몇 항을 알려줬냐면 제 5항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5항을 구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야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5항을 구하러 간다. 그럼 제5항은 첫째 항에다가 몇 D가 될 거냐면은 여기 5 집어넣을 거니까 5 빼기 1에서 4D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첫째 항에다가 4D를 더하는데 잘 봐. 지금부터 우리는 2A가 마이너스 9D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A는 결국 뭐야? 2로만 나눠준 결과라고 봐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A는 결국 마이너스 우리는 2분의 9의 D가 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9 D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쟤를 집어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9 D에다가 우리는 몇 D를 더할 거냐면 4D를 더해서 만든 결국 얘가 공차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차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결국 마이너스 우리는 2분의 1 D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얘가 현재 마이너스 얼마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얼마래요? 제 5항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대놓고 못 찾으면 되냐면 공차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 그럼 공차는 얼마예요? 그렇지. 그래서 공차가 8입니다. 자, 그럼 공차 8인 거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요 관계식에다 집어넣으면 첫째 항 당연히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8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첫째 항도 같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8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2분의 9에다가 8 곱한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9에다가 8 곱하면 얼마 남게 됩니까? 36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 안 붙었어? 붙었지.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첫째 항 얘가 마이너스 36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났지? 여기까지는요. 봐봐. 여기 있는 요 D랑 여기 있는 요 D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곱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게 첫째 항인 거지. 그럼 우린 첫째 항도 알았다. 공차도 알았다. 일반항 정도는 껌이다. 껌이 아니다. 껌인 거야.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 AN을 그래서 찾는다. 그럼 첫째 항 마이너스 36에다가 우리는 n-1에 공차 얼마 곱해주면 되냐면 8 곱해주면 이게 답이다. 이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축축축 다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넘겨서 계산하게 되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n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면 36에서 8을 또 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에서 8을 또 빼니까 그래서 44 빼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n 마이너스 44.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요. 키워드는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 푸는데 제곱으로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하겠으나 제곱으로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어. 어. 그거는 뭐 너네가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A1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첫째 항을 A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걔도 하나의 문자일 거니까. 그래서 A로 잡아놓고 푸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상관없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정리 다 하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정리를 좀 해보시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으면 14쪽에 한 문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정리하시고 다 된 사람만 넘기세요. 자, 어려운 거 하나 볼까요? 어려운 거, 어쭈구리 14쪽에 어려운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4쪽에 어려운 거 하나만 보고 등비수열 들어갑시다. 자, 등비수열 들어갑시다. 등비수열 들어갑시다. 내용이요.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시그마가 내용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3강까지 다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시그마 입문만 할 거라서 그래. 화요일날 하는 게. 알았지? 그래서 화요일날 하는 게 시그마 입문만 하는 거라서 아마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쭉 연결하면은 아마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3강까지는 완벽하게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아마 계속 수요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다음 주 목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거까지는 들을만 할 거예요. 목요일 거부터는 우와 저 사람 문제 잘 푼다 이 생각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너네도 나처럼 됩니다. 수열은. 알겠지? 그러니까 수열은 주연아 수열은 뭐 하면 된다고? 수열은 뭐 하면 돼? 서준이 수열은 뭐만 잘하면 돼?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자.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열은 너네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 이번 기말고사에서 점수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너네가 많이 도전을 했으면 점수가 잘 나올 거고 도전을 많이 안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지수로 감수도 그랬죠? 똑같아요. 수열이랑.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6월에 나왔었던 고3 나형 기출 문제입니다. 이땐 얘가 나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주자면 너네 직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수열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 아니? 너네 직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거 중학교 아니야. 중학교는 중국이고요. 너 중국인이야? 어? 아니 중학교 때 수열을 배우는 애들은 중국만 배워요. 중국 애들. 어? 뭐 한국은요 단 한 번도 수열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적이 없어요. 너 거기서 약간 거기서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어?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미안해지잖아. 어? 미안해. 뭐 조영철 논란 사고 뭐 그걸로 뭐 추가하게? 어? 뭐라고? 뭐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원래 이거 고1 때 배웠어요. 그리고 고1에 나왔던 수학 2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합다음에 이거를 배웠단 말이야 원래는. 집합다음에 이걸 배워요 원래. 너네 직전교육과정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 1학년 2학기 때 문과들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문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이과보다는. 그러니까 이과는 한 6년 정도를 안 봤어요. 여기를. 6년 정도를 여기를 아예 보지도 않았고 수열의 극한 자체도 보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과 문제보다는 문과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가 쉽게 느껴지긴 할 거야. 문과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은요. 이과도 같이 내기 때문에 최근 기출 문제들 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제 4점 초반에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얘를 약간 좀 중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요. 다 필요 없고요. 뭐만 잘하면 되냐면 문자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자가 되게 많이 쏟아질 텐데 그 문자를 잘 정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식을 빨리 찾아서 문자를 정리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네가 잡아주면 돼. 자, 그럼 보자. n은 현재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동그라미 쳐봐. n은 뭐예요? 자연수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아닌 건 나중에 n 구했을 때 자연수 아닌 게 나올 거거든요. 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건 나중에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졌다고로 생겨먹은 애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요? 2개의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있지. 누가 봐도 베타가 큰 상태래 알파가 큰 상태래. 베타가 더 크다니까 일단은 베타가 더 크대요. 끄떡끄떡 그냥 넘어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베타가 더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있고 세수 1과 알파랑 베타가 이 순서대로 뭐를 제대로 이루고 있을 때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고 있을 때 그치? 동그라미 칠 거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이런 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부터 너네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요 문장까지 읽고 내가 끊었어.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조건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볼 거야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총 몇 개 되시겠습니까? 3개? 3개라고 생각한 근거는? 2개? 그럼 2개라고 생각한 근거는? 또. 오, 정답. 이건 2개의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떠올려야 돼. 너가 틀려줘야 내가 김영호한테 물어보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물어봤는데 답장을 안 한다. 100% 딴짓하고 있는 거야. 보고는 있어 지금. 얘 지금 시청자 수가 1이기는 해요 지금 계속. 어쨌든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 이거 말고도 중간중간 확인할 기회가 오늘 많아요. 이따가 등비주얼 할 때 좀 많이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그럼 2차 방정식의 두근 나분행을 얘기하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계관 또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2차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우리는 4에 n-4가 0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얘네들의 실근 두 개가 주어졌고 얘네들의 실근 두 개가 알파랑 베타다. 이 소린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실근 두 개가 영어 잘 듣고 있대. 답장을 하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실근 두 개가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찾아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두근의 합입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야? 규현이. 얘 3차 방정식이야 지금.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n.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n이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서준이 두근의 곱이죠. 그럼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기 때문에 그치? 2차분의 상수니까 1분의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근의 곱이 그냥 4괄호 n-4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식이 나와. 이게 지금 현재 뭐야?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저기에서 만들 수 있는 식들이에요. 근계관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벌써부터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됐을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해 줄 건 바로 뭐냐면 세수 1과 알파랑 베타가 저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조건이야. 자, 1, 알파, 베타가 뭘 이루고 있대요? 그치. 이게 현재 등차 수열을 일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현재 등차 수열이랍니다. 그럼 잘 봐봐. 그럼 얘네들이 현재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로도 우린 여기 있는 가운데 거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끄덕끄덕끄덕. 그치. 왜? 가운데 게 딱 등차 수열의 가운데지. 주현이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이거를 우리는 무슨 항이라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진이 이게 뭐야? 등차 중? 항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아. 등차 중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용어랑 빨리 친해져 얘네들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가운데 거니까 얘가 등차 중항이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등차 중항이니까 우리는 알파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따라서 가운데 거 2배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양 끝에 걸 더한 걸 반으로 나눈 게 가운데 거랑 같다라며. 그럼 반으로 나누기 전에 애초에 양 끝에 걸 더한 거를 보게 되면 그거 자체가 가운데 걸 2배 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거 2배 해가지고 만들어낸 여기는 이 알파랑 그 다음에 양 끝에 거를 더해서 만들어낸 1 더하기 베타가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되니까 그럼 이걸 해가지고 또 뭐 해버릴 수가 있냐면 오히려 잘 생각해봐. 그럼 얘네들을 오히려 우리는 베타를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봐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 베타가 나는 지금부터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되려면 1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베타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알파-1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요 베타 자체를 나는 지금부터 2알파-1이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2알파-1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둘을 더해준 게 n이랑 같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만들어낸 n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 여기 있었던 3알파-1이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봐봐요. n도 현재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베타도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고 나한테 현재 남은 식은 이거 하나 남겨두고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하나 남겨두고 있지. 여기까지 인정하지? 그치? 나머지는 현재 다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주기만 한다면 누구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만 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돼? 알파, 베타, n 중에서 뭐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그치? 얘네 둘이 다 알파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니까 얘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알파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 잡아서 나는 알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알파는 그대로 두는데 베타 대신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와.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기 있었던 제 2알파-1.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베타 대신에 2알파-1이 들어와. 그리고 나서 우리는 4배를 하니까 여기는 4n인데 분배한다. 근데 n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냐면 n 대신에 3알파-1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n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3알파-1 집어넣고 거기에 누구 빼주면 되냐면 4, 16 빼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났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전개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준 결국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 축축 주의되면서 나오게 된 1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2랑 얘네들이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한쪽으로 다 모일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알파 제곱 마이너스 몇 알파가 되었냐면 13알파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0까지 하게. 그래서 얘가 여기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얘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 때려놓고요. 여기 4, 5 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8 더하기 5면 13 맞잖아.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마이너스 주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4와 그 다음에 2알파 마이너스 5가 0이 될 거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알파 두 개는 그래서 알파가 4 아니면 몇 분의 몇이 나올 거냐면 2분의 5가 나올 거야.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럼 알파 가지고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바로 n 찾으면 되겠지. 베타도 찾을 필요가 없죠. n 바로 가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알파를 이용해서 바로 누구 찾을 거냐면 n 찾을 건데 잘 생각해봐. 하나는 분수 때려 넣을 거고 하나는 자연수 때려 넣을 거야. 근데 우리가 원했던 n은요. 자연수입니까? 분수입니까? 자연수지. 그러면 얘가 여기다 때려 넣었을 때 얘는 분모가 날라가 안 날라가? 2분의 5를 3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때려 넣어봤자 안 날라가지 분수는. 그러니까 분모가 안 날라가니까 얘는 뭐야? 얘는 100% 뭐밖에 안 나와? 얘는 100% 분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분수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5가 분수라고. 그럼 이게 답이 되겠냐고. 안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면 얘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얘 혼자 남게 되고 저기 n은 그래서 우리는 3에다가 알파 대신에 4 집어넣고 거기서 1 빼준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주면 자연수 n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수 찾아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연수 얼마예요? 그치? 자연수는 그래서 12예요? 11이에요. 11이죠? 그래서 정답은 11.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4점짜리 기출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나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별거 안 쓰잖아요. 근데 등차 중앙이라는 거를 몰라도 솔직히 이거는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도움은 많이 되잖아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등차 중앙 몰라도 풀리긴 풀려. 근데 아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되니까 웬만하면 등차 중앙은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마 일반항하고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등비 수열이 일반항하고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등비 중앙 나가잖아? 그럼 걔도 알고 있으시면 도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열은 그래서 딱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많이 알수록 테크닉이 쌓여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쌓이기 때문에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얘도 봐봐. 만약에 등차 중앙 몰랐으면 얘 막 노가다해서 찾아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식도 좀 부족하고. 근데 등차 중앙을 알면은 좀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이라고. 됐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15쪽 등비 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정리하시고 약간 좀 기지개 좀 키면서 약간 등비 수열을 맞이할 준비를 좀 하고 계십시오. 기지개 좀 키세요. 기지개 좀.
방탄소년단 많이 요즘 방탄소년단 노래가 안 나오죠? 뭐 많이 트냐? 야, 나 패티김 세대 아니야 이씨. 나 소녀시대 세대예요. 내가 소녀시대, 원더걸스, 2PM, 티아라 딱 이 세대예요. 우리가 걸그룹계 전성기, 남보이그룹계 전성기, 비스트 딱 이 세대야 우리가. 샤이니 있었던 세대죠.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냐? 방탄소년단이 나 고3 때 처음 나왔다니까. 그래서 방탄소년단 팬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팬이 있었잖아요. 신인이잖아. 깝쳐도 되는 단계였단 말이야. 그때는 방탄소년단이 깝쳐도 되는 단계였어요. 지금은 깝치면 맞아 죽는데 그때는 깝쳐도 되는 단계였습니다. 막 신인이라서.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애가 방탄소년단 팬이길래 그 애 앞에서 내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다 했다가 뒤지게 쳐맞을 뻔했죠. 그땐 그래도 되는 시기였어요. 지금이었으면은 뒤졌어. 아니야, 예전은 가능했어요. 예전은 방탄소년단이 2015년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막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 아니야. 얼굴은 그대로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기긴 하던 시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신인이야. 그때 세븐틴도 신인이었어요. 지금도 세븐틴한테 내가 세븐틴의 원우다 그럼 뒤지게 쳐맞겠지만 지금은 뒤지게 쳐맞는데 군대 갔다며. 그래서 요즘 세븐틴 팬들한테 놀리고 있죠. 야, 걔네 다 군대 갔다며? 이러면서. 군대 갔어요 지금. 나라에서 불렀는데 가야지 어떡해. 야, 지들이 별 수 있어? 방탄소년단도 다 갔다 왔는데? 한 명은 거기 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문제잖아요 지금. 음주 킥보드 운전. 음주 킥보드 운전이 있었잖아요 한 명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 군대 가서 친 사고 치고는 굉장히 애교스럽지 않냐? 빅뱅에 비하면? 빅뱅은 한 명이 문제죠. 한 명이. 야, 탑이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탑까지는 괜찮아. 야, 탑까지는 용인이 가능해. 야, 탑은 괜찮아. 왜냐면 탑은 그래도 사고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고를 치기는 쳤는데 그래도 탑은 지가 자숙이라는 걸 하긴 했어요. 잘못한 걸 알아서 그걸 자숙은 하긴 했어요. 지드래곤도 그랬잖아. 자숙은 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도 캄보디아 가가지고 빅뱅 팔고 다닌다며. 내가 빅뱅의 GD랑 친하다. 내가 전화하면은 GD를 캄보디아로 부를 수 있게 한다. 손절쳤는데. 뭐 그렇다며. 볼만해요. 걔 언행을 들어보면 참 들을만 합니다. 별로예요. 자, 이거나 보십시오. 자, 헤어지기 열심히 다 했죠? 왜? 새로운 거 빨리 받아들이라고 이제. 자. 뭘 낯가려? 뭘 낯가려? 야, 이거 내용 더 쉬워요, 얘가. 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요, 등차 수열과 같은 내용인데 차가 그냥 뭐로 바뀌었을 뿐 이게. 그래, 그냥 B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B는 뭐냐면 곱한 양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한 양이니까 이번에 등비수열은 그래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래서 여기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비수열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자면 등비수열은 그냥 뭐냐면 일정한 수를 계속 뭐 하는 거냐면 이제는 곱하는 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일정한 수가 있는데 그 일정한 수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래서 뭐 한 수열이냐면 만든 수열을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공비수열이란다.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일반항 A, N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에 이제부터 계속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은 숫자만 계속 뭐 해주는 거냐면 곱해주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똑같은 숫자 한 번씩만 계속 곱해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만을 계속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이제부터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 등비수열에서 이 똑같은 숫자 곱하는 거 있죠? 그때 이 곱해지는 그 일정한 수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우리는 공통된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공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공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얘네 곱해지는 똑같은 숫자를 우리는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게 똑같아야 돼. 하나 차이 나는 애들끼리 곱해지는 거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끄덕끄덕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좀 갈 수가 있는 거냐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일반항 AN이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까지만 가주기만 하면은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이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거를 먼저 좀 잡아주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2는 A1의 기준으로 공비를 딱 몇 번 곱한 것이 A2예요. 한 번 곱한 것이 A2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 A1에다가 결국 공비 한 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3은요. 첫째 항의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한 것이 되겠으니까 두 번 곱한 것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 A1의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랑 같다고요? 두 번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우리는 공비 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점점 공비를 곱해주는 횟수가 항 번호보다 하나를 낮게 곱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크게 곱해주고 있어요? 하나 낮게 곱해주고 있지.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는 얘도 그럼 AN의 입장에서도 보게 된다면 그럼 첫째 항을 기준으로 그럼 공비 몇 번만큼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항 번호보다 하나만큼만 뭐 해주면 돼? 하나 뺀 거를 곱해주면 돼. 한 번 뺀 거만큼을 계속 곱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수에 올라가는 숫자가 항 번호보다 하나 작은 걸로 잡아줄 수 있고 여기 n에 대해서 정리된 식.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무슨 항이라 그랬지? 이걸 일반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쓴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딱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등비수열도 등차수열과 같습니다. 결국 누구 찾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누구 찾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결국은 첫째 항 찾는 게 좋아? 공비 찾는 게 좋아? 그치. 등차수열이 못 찾는 게 키워드라 그랬어. 등차수열은 못 찾는 게 키워드라 그랬어. 그치. 등차수열은 무조건 공차 찾는 겁니다. 첫째 항은 몰라도 어쨌든 일반항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공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공차를 잘 기억하러 넘어가라 그랬지. 내가 분명히 어제. 그러면은 등비수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공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비 찾는 공식 하나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 찾는 거는 얘네 이렇게 하나 차이 났을 때 얘 일정하게 곱해지는 숫자가 뭔지 궁금해요.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 일정하게 곱해지는 그 숫자가 뭔지 궁금해요잖아요. 그럼 똑같이 곱해지는 그 숫자가 뭔지 우리는 찾고 싶어요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걸 찾아주러 가면 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숫자를 찾으러 가주면 되는 거고 그 숫자 자체가 그럼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럼 오히려 곱한 숫자를 찾으려면 오히려 곱해져 있는 거에서 안 곱해진 것만큼을 곱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곱한 거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나누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 큰 항에서 하나 작은 거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비가 된다라는 요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이거 자체에서 공비 R을 찾으려면 결국 뭐야? A2에서 A1을 나눠야지 나올 거잖아. 이런 내용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나오게 되는 이 공식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조금만 더 확장을 하자면 결국 얘네들 자체도 그럼 요렇게 간격을 좀 떼가지고 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떼서 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가지고 공비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랑 네 번째를 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랑 n 번째를 가지고도 공비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비 구할 거니까 똑같이 다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나눠봐. 그럼 첫째 항은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일반항에 대해서 A1은 다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한 게 바로 우리는 일정하게 차이 나는 애들을 나눠주게 되면 마찬가지 얘네들도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첫째 항은 죽을 테니까 공비만 남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 공비가 계속 곱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는 건 얘네들의 차이만큼이 곱해져 있는 공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 K제곱이 나온다. 이 파란색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비 구하는 가장 좋은 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장 좋은 건 하나 차이 난 애들을 찾아주는 게 가장 좋은데 다음 문제만 봐도 하나 차이 안 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차이 안 난 애들을 가지고 공비 찾는 것이 결국 목표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찾는 것이다. 다 같이 뭘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공비만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비 찾는 공식 이거 많이 쓸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거 교재 없어요. 이거 교재 없어요. 이거는 꼭 써놓으세요. 파란색 이거. 알겠지? 공비 찾는 요 공식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써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개념은 알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어떻게 흘러가는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제, 여기 있는 요 두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한 번에 좀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 두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한 번만 잡아볼게요. 됐나요? 이건 좀 적어놔 이거. AN분의 AN 플러스 K가 K제곱. 아래 K제곱. AN 더하기 K. N 더하기 K. 아니 그냥 똑같이 써도 돼요. N이랑 똑같이 쓰면 돼요. 어차피 간격 차이가 어차피 K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똑같이 쓰면 돼요. 됐죠?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얘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 찾아봐. 이 수열의 첫째 항.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누구예요? 12. 그럼 끝. 공비 찾아봅시다. 그럼 공비는 12가 6이 되었지. 그럼 12가 6이 됐다.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치? 여기 절반 나눴지. 그러니까 나누기 2 했다. 이거를 곱하기로 표현하면은 곱하기로 가면서 분수로 바뀌는 거야. 그럼 하나만 더. 6을 가지고 3을 만들겠다. 또 곱하기 몇 분의 몇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똑같이 곱해지는 숫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게 바로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 그 똑같이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 글자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공비라고 하니까 공비가 그래서 2분의 1인 겁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여기 두 번째 EX 일반항을 찾을 거야. 그럼 일반항도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끝나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비 찾으러 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항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첫째 항 누구입니까? 1이 첫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1은 어차피 쓰나 마나죠. 그럼 1은 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처음이니까 써주긴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 곱하기 공비만 찾으면 되죠. 그럼 공비는 웬만하면 하나 차이 나는 애들만 보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 1이 마이너스 2가 됐대. 곱하기 몇 분의 얼마 했어요? 마이너스 2 곱했지. 마이너스 2가 4가 됐대. 또 곱하기 뭐 했어요? 그럼 똑같이 곱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야? n제곱 아니면 n-1제곱? 그치. 한 번 낮게 곱해줄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항 번호보다 하나 낮게 곱해줄 거니까 n-1제곱. 이게 답이야. 그럼 1은 생략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 결국 우리는 n-1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됩니다. 끝났지.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고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이 있는데 그 일반항도 마찬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16쪽에 있는 두 개 있습니다. 이거 풀고 연습 좀 해보고 시간 되는 데까지 쭉쭉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마 이거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거 하고 오늘은 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좀 진도를 확실히 좀 빠르게 달려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좀 확실하게 좀 달려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대표형 1번입니다. 등비수열 일반항 AN을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네요. 그럼 AN을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근데 1번을 보면은 대놓고 누가 주어졌어요? 너무 고맙게도. 첫째 항은 있으니까 첫째 항 찾을 필요는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첫째 항은 나중에 쓰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일반항 찾으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공비 없지. 그럼 공비 찾으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1번 얘를 보자마자 공비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럼 공비는 늘 얘기하지만 항상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뭐 하면 되냐면 나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비니까 계속 똑같은 걸 곱해서 나갈 거니까 나눠야 일정한 숫자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이렇게 나누게 되면 딱 정확하게 공비가 나오긴 하는데 얘 공비 몇 제곱만큼 나오게 돼요? 그치? 얘네들만큼의 간격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4 빼기 1하면 3이니까 공비 세제곱 나와. 그럼 공비 세제곱은 결국 54를 2로 나눈 거랑 같다라는 거지. 나눠볼래? 그럼 54를 2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27이야. 야 그럼 세제곱해서 27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그치? 얘가 3밖에 없지?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비는 3이라는 거야. 그럼 첫째 항도 알았겠다. 공비도 알았겠다. 그냥 바로 AN 쓰면 돼요. 그럼 AN 첫째 항은 얼마냐면 2입니다. 공비는 얼마냐면 3입니다. 그래서 3의 n-1제곱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얘가 문제라고요. 왜? 2번에는 뭐가 없어요? 첫째 항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첫째 항이 없어도 우리는 뭐부터 찾기만 하면 첫째 항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공비만 찾으면 일반항 가지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찾을 거냐면 그래서 공비부터 찾으러 갑니다. 그럼 공비는 무조건 항번호 큰 거, 그러니까 A8에서 항번호 작은 거 A5로 나누면 얘가 현재 공비 몇 제곱이 될 거예요? 얘 공비 몇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얘들 사이의 간격이 딱 3개만큼 차이 나니까 공비 3제곱 남아. 그럼 384를 48로 나눠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얘 얼마 되니? 마이너스.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럼 공비가 나와요.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공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누구만 찾으면 알아서 다 나올 거니까 이제는 첫째 항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첫째 항 찾으러 가면 되겠고 첫째 항 찾을 때는 제5항, 제8항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꼴리는 거 찾아 쓰시면 돼요. 그럼 너네가 꼴리는 건 첫째 항이에요? 5항이에요? 8항이에요? 당연히 5항이 더 조금만 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숫자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제5항은 첫째 항 A1이 있을 거고 거기 우리는 공비가 현재 마이너스 2거든요. 그때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니까 얘가 16이 되었고 여기에 첫째 항 A1이 남게 되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마이너스 48이 됐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첫째 항 A1을 찾기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첫째 항 A1 찾아봐. 그래서 A1은 얼마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그치.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첫째 항 A1이 되었고 그럼 첫째 항과 공비 나왔다. AN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AN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n-1제곱. 이게 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정리 좀 하시고 바로 밑에 문제부터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보세요.
것들은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 대표형 2번 하나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하나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잘 봐. 앞에 봐. 봐봐. 자, 등비 수열은요. 등차 수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첫 단구로 나와 있으면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등비 수열은 그게 연립이 좀 안 될 거예요. 왜? 일반항 자체가 좀 더럽잖아요. 왜? 우리 등비 수열의 일반항 방금 쓴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을 쓰게 되면 얘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이에요? 공비 몇 제곱이에요? 그치, n-1제곱 우리 지금까지 여기 연습 다 했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연립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뭐 어떡해. 얘네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일단 뭐라도 해? 일반항 써보기라도 하기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좀 써보면서 시작을 좀 해볼 거야. 아마 앞에 있는 1-3번도 같은 유형입니다. 이거랑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가지고 좀 쟤네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뭐라도 좀 보여요. 치환할 수 있는 게. 그걸 좀 찾으러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좀 보자. 자, 그럼 A1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첫째 항이니까 나는 첫째 항을 A라고 잡을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나는 여기는 A1, A3, A5를 구하게 되면 A1은 A고 A3이죠. 그러니까 A3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더해준 거야? 몇 제곱을 곱해준 거야? 그치. AR 제곱인 거예요. 그리고 A5는요. 첫째 항에다가 R에 공비 몇 제곱을 더해준 것이라고 잡아주면 돼요. 뭘 곱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이거지. 그럼 얘네들 자체로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있지. 누구? A. 그러니까 우리는 A로 묶어서 우리는 1 더하기 공비 제곱 더하기 공비 4제곱 여기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정리 못해요. 그냥 이대로 냅둬. 얘가 6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6과 A8과 A10도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한번 써봅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A6은요. A6은 제 6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을 곱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A6은. 첫째 항이 공비 몇 제곱? A6은 첫째 항이 공비 몇 제곱? 5제곱. 그쵸? AR 5제곱. 그 다음에 A8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 그치, 얘는 7제곱, 그 다음에 A10은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몇 제곱? 9제곱이니까. 그럼 얘네들 자체를 똑같이 묶어보면 얘는 현재 공비 몇 제곱과 첫째 항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이 묶을 수 있는 거 생기잖아. 첫째 항은 다 묶을 수 있죠. 그리고 공비 몇 제곱도 같이 묶어도 돼? 그치. 그러면은요, 분리를 좀 해서 공비 5제곱 곱하기 우리는 A에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우리는 4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래도 되잖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잡아준 게 현재 24래요. 근데 우리는 얘가 뭔지 알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가 얼마래요?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얼마래요? 얘가 6이라니까 뭐야? 공비 5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공비 5제곱만 남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공비 5제곱 찾으면 24를 6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24를 6으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됩니까? 24를 6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 아니야? 4? 24를 6으로 나누라고? 반 말고 얘 숫자로 없애야지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지 이거. 얘가 6이라며.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가끔 그러니까. 그래서 공비 5제곱이 4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공비 5제곱이 4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 찾아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A2분의 A12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이거 공비 구하는 식이잖아. 그럼 얘가 현재 공비 몇 제곱이냐고. 얘가 현재 공비 몇 제곱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가 공비 몇 제곱이야. 이게 공비 몇 제곱이에요. A2분의 A12. 딱 얘네들 사이에 간격만큼 곱하면 되지. 몇 제곱이야. 그러니까. 그치, 얘 10제곱이란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아래 10제곱인데 아래 5제곱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얘는 현재 아래 5제곱에 몇 제곱을 하면 10제곱이 되죠?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 5제곱이 4라며. 그러니까 4를 몇 제곱해준 게 정답이냐면 제곱해준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봐. 얼마예요? 16이죠. 그래서 답이 16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습 여기까지 잘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습 철저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